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벌써 2026년 1월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은 또 날짜도 짧아 가지고 2월도 또 후딱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2월은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라는 그 타이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지만 피부는 계속 젊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어지고 또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 생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 이런 거를 정리해서 제가 책을 하나 그동안 썼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교정을 해서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아마 2 주나 3주 정도면 그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책 제목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제가 한 3-4년 전에 가려워서 미치겠어요라는 책을 하나 집필한 게 있습니다. 그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피부가 가려워서 오신 분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많이 저한테 한 말씀이 "교수님 가려워서 미치겠어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려움증에 대한 책을 하나 쓰면서 책의 제목을 "가려워서 미치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집필을 끝낸 책은 피부를 늙지 않게 만들고 또 이미 노화된 피부를 다시 젊게 하고 또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미치겠어요." 시리즈로 하자. 그래서 "나이 들어 보여 미치겠어요."라는 책 제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 드리고 또 몇 분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어 그 책을 마지막에 교정 보느라고 좀 바쁘게 어 시간을 보냈더니 1 월이 정말로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2 월은 좀 여유 있게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면서 잘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2 월은 구정도 있고 해서 시간이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루습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루습진의 원인하고 또 치료,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더라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병원 가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훨씬 많으니까 집에서 하면서 지루습진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피부를 하는 게 좋을지 생활 속에서 이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루틴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루습진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 참 많으시죠. 어깨 위에 허옇게 떨어지는 눈이 내리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학생 때나 젊은 의사 때 피곤한 생활을 할 때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으면 여기에 허연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비듬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깨 위에 떨어지는 비듬, 이게 신경을 많이 쓰이고 또 깔끔하게 양복을 인제 빼 입었는데 어깨 위에 허연
비듬이 떨어지면 좀 보기도 안 좋고, 이게 인제 대표적인 지루습진의 증상이고요. 또 이렇게 건질건질 막 심하게 긁고 싶은 건 아닌데 이렇게 눈썹이라든가 코 옆이라든가 이마라든가 뺨이라든가 그런 데가 인제 근질근질하는 느낌이 있고, 머릿속도 가렵고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루습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루습진은 인제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어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와도 점심이나 오후쯤 되면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인제 개기름이라고 하죠. 그런 기름이 얼굴을 덮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가 흔히 보고요. 또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군데군데 뭐가 튀어나온 건 아닌데 붉은 피부가 붉게 바뀌는 붉은 홍반이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이 있는데도 세수를 하고 나면은 세수해서 인제 얼굴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다 보면은 허옇게 이게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에 있는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루습진인 경우에도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기름이 덮고 있긴 하지만 피부에 있는 수분이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서 각질층이 허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증상들, 근질근질하고 또 붉은 홍반이 있고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들이 주로 피지 분비가 많은, 피지샘이 많은 부위, 얼굴이라든가 두피라든가 귀 속이라든가 귀 뒷부분이라든가 가슴이나 등의 윗부분, 이런 데에 인제 흔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피지 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 우리 피부에 있는 곰팡이, 말라세지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곰팡이나 아니면 세균에 의해서 그 피지가 분해가 됩니다. 피지가 분해되면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지루습진의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피지 분비의 양이 피곤하거나 오늘 하루 종일 인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거나, 또 밤에 이 잠을 잘 자서 이 피곤을 풀어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컨디션이 뭐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배탈이 나거나 컨디션이 영 나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지샘에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게 돼서 피지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 얼굴 피부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이 그 피지를 분해해서 지방산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더 많이 유발해서 지루습진의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제 어 지루습진의 증상이고, 지난 시간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피부과를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집에서 지루습진이 있는 분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 항상 존재하죠. 우리 얼굴과 두피하고 가슴 이런 데 피지샘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거기서 피지 분비를 조금씩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적당하게 하면은 피지 분비가 적당하게 되면 이 지루습진이 생길 기회가 적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 못 자거나 이런 몸 상태가 좀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힘들게 되면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피지를 많이 만들게 되면 피지를 분해하는 세균이 우리 피부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이 피지를 분비해서 지방산으로 만들고 그 지방산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컨디션이 나쁘고 또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지루습진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좋아졌다가 또 피곤해지면 또 지루습진이 심해지고 또 치료해서 좋아지면 며칠 괜찮다가 또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또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지루습진이 나빠지고 이렇게 자꾸 재발을 할 수 있는 질환이구나. 이거를 치료하기는 사실 어렵구나 하는 거를 완치를 시키기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환자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 지루수진 환자가 전 인류의 3% 내지 5% 정도 되니까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진료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속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완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재발하니까 저한테 와서 "교수님 이거 재발 좀 안 하게 잘 좀 치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아니고 잘 조절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잘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고 또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바로 피지를 분비를 한 피지를 제거해서 피부에 염증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노력하면 재발을 많이 막을 수 있고 또 재발이 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루습진은 완치시킨다기보다도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게 잘 조절하는 병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신경을 써서 잘 조절하면 지루습진이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 아주 경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는 얼굴을 닦을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피지 이제 컨디션이 나쁘고 피곤하고 그러면 피지를 많이 만들고 그 피지가 인제 모낭을 통해서 피지 밖으로 분비되면 피부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가 그 피지를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을 하니까 분해하기 전에 또는 그 피부에 이미 만들어진 지방산 이런 거를 잘 제거를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굴 두피에 피지를 잘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이 세안제로 그 피지를 깨끗이 제거하는 게 좋은데 '아 내가 피지가 많아서 문제구나. 피지를 제거해야지.' 하고 거품을 막 낸 다음에 얼굴을 세게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한 10초 정도 살살 문질러서 거품을 문지르는 정도로 충분한데 10초가 아니라 30초, 1분 이렇게 얼굴을 계속 비누로 더 피지를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거나 하면은 이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에 더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지에 의한 염증이 아니고 피부가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건조성 이게 피부염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지는 제거하되 피부 장벽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절한 그렇지만 과도하지 않은 세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안은 금지한다고 여기 써 놨고요. 그다음에 세안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여기 세안제 pH 컨트롤 클렌징 젤을 가져왔는데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만든 바이오벤처에서 만든 겁니다. 이 세안제는 약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산도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로 거품을 잘 내서 닦는 게 좋고요. 또 저자극,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저자극 세안제로 닦는 게 좋고, 거품은 10초 이내로 문지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름기가 피부에 붙어 있는 경우는 물로 이렇게 잘 안 닦여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품을 내서 그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기름기는 피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품을 내면 거품이 기름을 피부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거품 안으로 기름 성분, 즉 피지를 거품 안으로 이렇게 가둬 놓습니다. 피부와 피지 그 사이를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세정제 성분이 거품에 형성되면서 그 계면활성 성분이 피지를 떼어내서 거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게 되는데, 일단 피부 안으로 비누 거품 안으로 피지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흐르는 물로 닦아내면 거품이 닦여 나가면서 피지도 같이 닦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피지를 거품 안으로 이렇게 감싸는데 필요한 시간은 10초면 충분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잘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얼굴을 문지를 때는 거품을 잘 내서 10초 이내로 문지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피지를 딱 제거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허옇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옇게 일어나니까 얼굴을 막 수건으로 이렇게 미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각질 제거는 절대로 금지고, 그다음에 비누 거품을 닦아내는 물의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은 피부 온도와 같은 31도의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루습진이 있으신 분이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세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얼굴을 닦고 난 후에는 약산성 보습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거품을 1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살살 문질러서 닦으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진 않지만, 우리가 피지 분비가 심하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안제로 얼굴을 닦고 또 거품이 더 많다고 그래 가지고 피지 분비가 더 많다 그래서 3번 이상 4번 이렇게 닦다 보면 이 피부 장벽 안에 있는 기름도 다 이 거품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기름 성분도 다 빼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굉장히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안한 후에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보습 크림을 바르셔야 되는데,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3가지 기본 조건이 하고 있는 보습 크림을 발라야 피부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하나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기름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습 크림을 구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ABO 혈액형 당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제가 비욘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ABO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 크림이 좋고요. 세 번째는 약산성으로 된 보습 크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 크림을 세안한 후에는 반드시 바로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아야 염증이 생기지 않아서 피부 지루습진의 염증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머리도 지루습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머리에도 피지샘이 많기 때문에 비듬이 많으신 분, 또 머릿속이 가려우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머리에 지루습진이 심하신 분인데, 머리는 하루 한 번 약산성 샴푸로 잘 감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피지 분비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꼭 감아 주시고, 머리 감을 때 가렵다고 손톱으로 막 박박 이 감는 것보다는 손가락 안쪽 요 지문이 있는 요 부드러운 피부 있는 그 부위로 부드럽게 역시 거품을 내서 한 10초 정도 거품을 내서 피지를 제거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감을 때도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31도 내지 32도의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는 게 두피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를 안 감는 게 좋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일명 노프라고 샴푸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꼭 샴푸를 하게 하고 또 한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샴푸를 하게 해서 이 두피의 건강 상태나 탈모 상태 이런 거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샴푸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샴푸하는 것보다 훨씬 두피 건강과 탈모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프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요. 머리는 하루에 한 번 꼭 감는 게 두피 건강에 좋고, 두피가 건강해야 탈모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또는 밤늦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우리 일상의 사이클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몸의 피로를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또 잘 준비된 식단으로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숙면을 유도해서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불규칙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루습진이라는 것이 이제 피부에 피지가 분해된 지방산에 의해서 인제 피부에 염증이 생긴 건데, 피부가 건조해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안을 자주 하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지루습진과 에 의한 염증과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염증이 같이 인제 생겨서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보습제 바르는 거 더하기 실내 온도를 와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실내 습도는 50%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 실내 온도는 22도나 23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피부를 덜 건조하게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방이 굉장히 건조한데 제 피부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머리가 비듬이 많고 지루습진이 많으면 엄청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 손톱으로 팍팍 긁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눈에 머리카락이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심해지면 더 가렵고, 그러면 또 긁고,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돼서 지루습진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요. 또 상처가 나면 거기 2차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긁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술을 먹으면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루습진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흡연도 역시 지루습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루습진이 있으신 분이
이런 8가지 주의사항을 생활 속에서 잘 지키는 게 좋고,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하루에 2번 얼굴 닦을 때 이렇게 주의사항을 지키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세안 후에 좋은 보습크림 선택해서 하루에 2번 바르시는 게 좋고, 제가 오늘 보습크림도 여러분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약산성 보습제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습제입니다. 그리고 머리 감는 것도 약산성 샴푸로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샴푸 앤 바스도 여러분 드리려고 하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건 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잘 하시면 좋고, 긁지 말고.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런 게 하시면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처방받은 약을 증상이 심할 때마다 좀 사용하시다 보면 지루습진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무튼 비욘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벌써 26분이 지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선물은 먼저 얼굴을 닦을 때 굉장히 좋은, 여기 배너도 나오는데 ABH 플러스 pH 컨트롤 클렌징 젤입니다. 약산성 클렌저로 얼굴을 닦을 때 요걸 거품을 잘 내서 10초 정도 거품을 잘 문질러 주시면 피지가 잘 제거되는 거고요. 요거는 ABH 플러스 스누큐어 페이셜 크림입니다. 유분감이 좀 적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얼굴용 보습 크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 가족이 쓸 수 있는 샴푸 앤 바스입니다. 머리 감고 샤워할 때 거품을 잘 내서 10초 정도 머리와 몸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좋을 그런 세정제니까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양일에 걸쳐서 지루습진, 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지루습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생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하고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고, 피곤해도 그렇게 비듬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학생 때만큼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크님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끝이 자꾸 갈라져서 엄청 따가워요. 네, 손끝이 갈라져서 따갑다는 거는 이 손끝 또는 손바닥에 있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건조하신 겁니다. 이제 손끝이 이제 갈라지는 경우를 흔히 보는 게 이제 주부들이나 아니면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 물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자꾸 이제 물을 만지고 또 닦다 보니까 또 이 비누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닦고 하다 보면은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손은 이게 많이 물건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각질층도 엄청 두껍고, 그 각질층 사이사이에 채워져 있는 기름 성분,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그것이 꽉 차여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발견한 혈액형 당이 그 각질층 사이사이를 잘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피부 장벽인데, 우리가 세정제로 거품을 내서 손을 자꾸 닦다 보면은 그 기름을 잘 빼요. 그래서 제가 손을 비누 거품으로 잘 닦지 말라, 이렇게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주부습진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재킨 님도 손을 하루에 몇 번이나 닦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세수할 때 닦고 저녁에 세수할 때 닦고 점심 먹을 때 닦고 딱 3 번만 비누질 를 합니다. 그것도 비누 거품을 내서 10초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흐르는 물로 닦는다고요. 그다음에 핸드크림. 제가 만든 핸드크림 참 좋은데 그것도 그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3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 핸드크림을 2 시간마다 손을 닦지 않아도 계속 덧바르시면 손에 있는 피부 장벽, 손바닥에 있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피부가 더 이상 갈라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베제크 님도 손을 자주 닦지 마시고 가능하면 손을 꼭 닦고 싶으면 흐르는 물로만 닦으시고 그다음에 비누는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핸드크림이 없으면 이 몸에 바르는 보습크림 이나 얼굴에 바르는 보습크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보습크림을 손에 2 시간마다 손을 닦지 말고 계속 덧발라 주시면 좋아질 거다. 뭐 하루 이틀 발라서 좋아지진 않겠죠. 1 달, 2 달 계속 제가 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더 이상 갈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은호 님입니다. 어릴 적에 여드름이 많은 피부인데 비누가 좋다고 해서 비누로 세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드름이 많다는 건 일단 지성 피부일 가능성이 많고 비누가 좋다고 해서 비누 세안을 고형 비누로 인제 세안을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 주일 동안 이러고 있는데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거칠고 당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피부 장벽이 망가지신 겁니다. 실제로 거울을 보면 엄청 빨개져 있어요. 피부장이 망가져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심하면 얼굴이 붉어지게 있죠. 각질도 생기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피부가 건조하니까 각질층이 일어나서 각질이 생기는 겁니다. 비누로 세안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참고 비누 세안을 하는 게 맞나요? 네. 고형 비누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약산성 세안제로 그 얼굴을 세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고형 비누를 죄송합니다. 고형 비누를 만드는 공정상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고형 비누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0% pH 산도가 9 내지 10의 강알칼리입니다. 이런 거를 하면 피부 장벽에 기름을 쉽게 빼고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주는 그런 비누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 잘 세안을 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약산성 세안제로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지는 피부에 붙어 있는 피지를 거품 안으로 잡아서 이 감싸는데 10 초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10 초 이상 이 비누 거품을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 10 초 이상 되면 그다음에는 피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부 안에 있는 정상적으로 피부 안에 있는 기름을 비누 거품이 녹여내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그렇게 망가지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가려워지고 붉어지고 그것이 오래되면 피부는 염증 노화라 그래서 염증이 노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은호 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고형 비누는 쓰시면 안 된다. 약산성 세안제를 쓰셔라. 약산성 세안제로 거품을 내시고 이렇게 얼굴을 닦을 때도 10 초 이상 문지르지 말고 10 초 이상이 지나가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세수한 후에는 보습크림을 철저히 바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누 세안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보습크림을 잘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은호 님한테 제가 만든 스누큐어 pH 컨트롤 클렌징 젤입니다. 이게 약산성이고
세안제이기 때문에 거품을 잘 내셔 가지고 10초 정도 딱 한 다음에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싹 깨끗이 하신 다음에 보습크림을 잘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쭈쭈님이십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두피 여드름이 올라와요. 뒤통수에요. 네. 음식은 이제 이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많이 시킨다고 알려진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드름도 나쁘게 할 수 있고, 또 지루습진도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지루습진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혈당을 금방 올리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흰쌀, 또 식빵, 또 초콜릿, 사탕, 이렇게 혈당 지수가 아니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은 혈당이 금방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면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올라가고, 또 인슐린과 비슷한 IGF-1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그것이 피지 분비를 피지샘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그 혈당을 금방 올리는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유랑 또 우유로 만든 유제품, 이런 것도 이 피지 분비를 많이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지루습진이 나빠지거나 여드름이 생기면 그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시군요. 네. 제가 금쭈쭈님께 제가 만든 이 스누아토 샴푸 앤 바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거품을 잘 내서 하루에 한 번씩 약산성 세정되니까 그걸로 머리를 감으시고 거품은 한 10초 정도 내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이 있다.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 그러니까 뭐 단 음식이죠. 설탕, 초콜릿, 뭐 흰쌀밥, 이런 것들입니다. 흰떡, 이런 거. 또 유제품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거품 많이 나는 클렌저 사용 중인데 세안은 클렌저 하나만 써도 상관없나요? 네. 클렌저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제일 잘 나는 거는 이제 고용 비누입니다. 알카리성일 경우에 이제 거품이 잘 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약산성 클렌저는 거품이 잘 안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만든 약산성 클렌저는 거품도 잘 납니다. 그래서 거품 많이 나는 클렌저 사용 하나만 쓰면 되고요. 거품을 잘 내서 10초를 넘기지 마십시오. 10초 정도만 하시면 되고, 10초만 정도 잘 하면 얼굴에 묻어있는 기름 성분은 다 거품이 잡아서 거품을 이제 물로 닦아낼 때 다 없앨 수 있는 거고요. 10초 넘어가면 피부 속에 있는,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 기름 성분도 다 빼서 손상을 시키게 된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은호님, 아까 같은 질문하시는 오은과 같은 분이겠죠? 교수님, 두피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죠. 이소트레티논 먹는 걸 중단하니까 얼굴에는 7개 정도 나는데 머리에
딱딱한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일단은 여드름인지 아니면 그냥 곪은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이런 글의 질문만 갖고는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지루습진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루습진할 때 머리를 어떻게 감고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 가지고 머리에 생기는 거 아마 여드름이기보다는 인제 모낭염이나 그런 걸 가능성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직접 병변을 보여 드리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DH 킴님 질문입니다. 두피도 피부잖아요. 네. 두피도 피부죠. 두피 문제로 약물 도포할 때 강력한 효과 있는 약이 효과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두피는 피부가 두껍잖아요. 다만 강력한 스테로이드 계열을 사용하면 내성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더모베이트 액 같은 강력한 스테로이드 액. 네. 우리가 두피에는 강력한 센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머리카락 때문에 부작용이 나도 잘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도 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얇아지거나 해도 워낙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큰 피부가 아주 얇은 부위에 비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좀 센 거를 처방을 하긴 하지만 피부도 어 두꺼운 피부도 스테로이드를 오래 바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드름도 생기고 피부가 아무리 두껍지만 점점 얇아지고 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내성도 생겨요. 그래서 얼굴과 같이 피부가 얇은 데는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문제가 되고 얇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빨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이 필요할 때는 하고 두피는 피부가 두꺼워서 부작용도 좀 늦게 생기고 생기더라도 잘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기 때문에 좀 센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기도 하지만 역시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더모베이트라는 스테로이드는 이 세상에 나온 스테로이드 중에 가장 강력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더모베이트를 계속 바르고 내성이 생기면 그다음에 쓸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모베이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더모베이트보다 좀 약한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은호 님이 네. ABH 플러스라는 회사는 교수님이 제품에 참여하신 브랜드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제 실험실에 13년 전에 제가 연구한 피부노화 관련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피부를 늙지 않게 만들고 또 피부를 항상 젊게 유지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벤처 회사를 서울대병원 피부과 실험실에다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 제 이름이 정진호잖아요. 그래서 정진호 이펙트, 정진호 효과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벤처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벤처 회사에서 화장품을 현재 12가지를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것도 그 화장품인데 12가지 화장품의 브랜드가 ABH 플러스입니다. ABH 플러스가 도대체 뭐의 약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A는 absolute,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B는 beauty, 아름다움, H는 health, 건강.
그래서 absolute beauty and health예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화장품을 만들겠다 하는 제 철학을 담고 있고요. 플러스는 뭐냐? 그거는 and more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ABH 플러스 브랜드입니다. 회사 이름은 정준호 이펙트고 이 제품의 브랜드명은 ABH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2가지 제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호님 이런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쿠님입니다. 제모에 관심이 있는데요. 레이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포지 플러스 또는 젠틀맥 플러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두 가지 즉 종류에 따라서 제모 효과는 어느 레이저가 좋은지 또 몇 회 정도 했을 때 연구 제모가 기대할 수 있는지요. 네. 스쿠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모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주로 치료한 거는 면역 질환, 루푸스 스크레로더마,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피부 질환하고 또 수포성 질환, 물집이 생기는 그런 질환, 또 노인성 피부 질환, 그걸 전문적으로 했고 이런 제모는 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후배 저기 서울의대 피부과의 제 후배 의사인데 피부과 전문인데 개원을 하고 있는 고우석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고우석 원장 한번 찾아보세요. 개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질환은 하지 않고 제모만 하세요. 평생 제모만 하는 원장님인데 실력도 좋고 합니다. 스쿠님 거기 가셔가지고 제가 소개했다고 하면 잘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헬로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주사 피부염이 생길 확률도 높을까요? 두 질환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네, 지루습진과 주사 피부염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아까 말씀드렸죠.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많아진 피지를 피부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이 그걸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만들고 그 지방산이 많아져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 지루 피부염이고요. 주사 피부염은 아직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제일 흔한 원인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두 번째는 얼굴 그 모낭 속에서 자라는 모낭충, 모낭충에 의한 질환이다. 또 자외선이 주사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말씀을 드렸군요. 제가 오늘 선물을 다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마지막 질문하신 우리 헬로 크리스탈님에게 보습 크림입니다. 지루 피부염이 있으신 분이 이제 얼굴을 잘 닦은 다음에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시면 좋고요. 주사 피부염이 있는 경우도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세수한 후에 이걸 바르시면 되고 우리 헬로 크리스탈님이 주사 피부염이 있으시면 제가 지지난주까지 아마 방송을 했을 겁니다.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방송을 비온 데서 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장품 선물 받으신 분은 우리 PD님이 알려주시는 이메일 주소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셔야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남기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꼭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참석을 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질환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